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시는 랭글러 루비콘입니다. 4도어 모델이고요. 국내 시장에는 다양한 트림의 이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S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요, 루비콘 2도어, 4도어, 그 다음에 사하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제 오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도심형 랭글러 모델을 이제 오버랜드라고 불렀다면, 랭글러 사하라 모델, 그리고 전동으로 지붕을 개폐할 수 있는 파워타 모델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그 중에서도 4도어 루비콘 모델이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 사양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살펴보죠.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금속 판에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 그런 세븐슬롯 그릴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안쪽에 이제 플라스틱 마감 처리가 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된 이러한 그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이 바뀌면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양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요, 오프로드 주행 시에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해야 할 때 더 좋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 주변에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는 헤드램프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상위 트림인 사하라 모델에는 전방 차량에 따라서 이 상향등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추가되게 됩니다. 역시나 랭글러 하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닛이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루비콘 모델은 이 위쪽에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로, 뭐 끈을 매서 나무에 고정하는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파츠들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사양의 범퍼가 적용된 것도 특징이죠. 그 덕분에 번호판이 기존보다는 편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휠 사이즈는 17인치, 18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 루비콘 사양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사하라 모델은 이제 18인치 사양의 도심형 주행에 최적화된 타이어, 그리고 랭글러 루비콘은 BF 굿리치 타이어죠. 이제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랭글러의 도어는 모두 다 수동으로 다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다 뜯어내서 이제 보관해서 이제 오픈 형태로 주행할 수가 있고요. 이 글라스 역시 완전히 이쪽으로 눕혀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뒤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타이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뭐 가죽이라든지 금속 형태로 된 커버가 따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제거되고 이 타이어가 노출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랭글러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 리어 범퍼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각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랭글러의 디자인은 오랫동안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을 참 종종 볼 수가 있죠. 미니라든지 랭글러라든지 하는 차량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디자인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 시장에는 포드의 브론코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정통 오프로드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포드 브론코가 이 정통 오프로드의 외관에 이제 레트로한 분위기, 그리고 조금 더 팬시한 분위기를 덧대어놨다면, 이 랭글러야말로 정말 와일드한 자연인 같은, 정말 와일드한 야생의 본능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는 형태로 되어 있는 도어 손잡이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일단 문을 열면요, 도어는 정말 얇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도어 모두가 탈착이 다 가능한 형태이고요. 좀 측면 사이드미러 크기가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주행을 하다 보면은 후방 카메라라든지 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기판은 가운데는 디스플레이 계기판, 좌우로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각각의 메뉴들은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처음이 속도계부터 표시가 되고 있고요. 뭐 오일 온도라든지 구동계와 관련된 정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죠. 평균 연비, 여러 가지 정보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할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레인 키핑, 차선 유지 기능은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유커넥트 5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사용
할 때 각각의 메뉴를 눌렀을 때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각각의 메뉴의 쓰임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메뉴 화면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통해서 각각의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 메뉴, 위젯 추가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위젯으로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설정 가능한 위젯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미디어라든지 컴포트 기능으로 가보게 되면은 공조 기능들,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기능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스텔란티스 컴패니언 앱을 다운받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쉽게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두 다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그냥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앱으로 가보게 되면은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차량인 만큼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동력학, 액세서리 게이지, 피치와 롤링, 각도, 차량의 각도, 그다음에 전방, 후방 카메라의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 선도 좀 바뀌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앱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앱들, 실행 가능한 앱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차량 정보에서도 지금 보여드렸던 정보들이 그대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유카리토 5의 쓰임새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12.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기존의 이제 랭글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원시원한 이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기본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S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요, 7인치 모니터가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렷한 화면은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아래쪽으로 공조장치 버튼들도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된 이런 다이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프로더 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하는 그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USB 단자라든지 시거잭 부분, 그다음에 창문을 열 수 있는 레버는 이쪽 버튼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디퍼런셜 락과 관련된,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키는 굉장히 두툼한 형태로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는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 그 다음에 수동식 핸드브레이크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숙한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C타입 포트가 하나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리고 차량 안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차량 외부 컬러의 도장이 그대로 실내까지 이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정말 랭글러의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전방의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완전히 접어서 완전히 바람을 맞으면서도 오프로드 주행을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하드탑은 모두 다 수동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레버를 모두 다 열게 되면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뒤쪽까지 1열과 2열 모두 다 제거가 가능한데요. 상당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성인 혼자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루비콘 모델은 일반적인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고요. 강렬한 색상의 빨간색 레터링이 더해진 루비콘 로고가 특징입니다. 상위 모델인 사하라 모델에는 좀 더 고급 소재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크게 좋아진 점은 바로 모두 다 이제 전동 시트가 적용됐다는 부분이죠. 편의성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2열 공간 역시 그렇게 답답한 공간은 아닙니다. 어깨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는 차량 하부에 물세척도 가능한 이런 매트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시승차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딱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랭글러만의 특징이 되겠고요. 무릎 공간, 지금 시트를 굉장히 1열 시트를 여유롭게 둔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도 상당히 지금 루프가 이렇게 파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창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포트와 함께 220V 콘센트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랭글러 루비콘 투도어 모델은 4인승 모델인데 반면에 이 4도어 모델은 5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수납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수납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적재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두 개의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열게 되면 위쪽에 이제 글라스를 열어서 완전히 개방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 루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가방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이 가방 안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적재 공간 하부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고요. 힌지도 이 안쪽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뒤쪽에 C-볼트, C거잭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역시나 뒤쪽에도 이 루프를 정말 제거하고 좀 주행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추워서 일단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프레임이 유지된 모습도 랭글러만의 좋은 특징이죠. RPM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이 뒤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시트를 젓게 됩니다. 자, 이어 시트를 모두 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마감이 되고요. 적재 공간과 이어시 사이의 틈도 잘 메꿔져 있어서 물건을 수납하기에 정말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각진 형태의 랭글러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감기에 걸리면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새해는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오토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1월에 열리는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IT 가전 전시회가 CES인데 여기에 미국 브랜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드, GM, 그리고 지프가 속해있는 스텔란티스 그룹도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미국 브랜드들이 CES에서 이렇게 선보일 게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 제조사들은 세단 모델을 단종을 시키기도 하고 GM과 혼다가 소형 전기차 개발하기로 했던 이런 계획들도 폐지하는 것과 같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팔릴 만한 차만 만들자라는 쪽으로 조금은 더 자동차 산업, 미국 자동차 산업 흐름 자체가 이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미국 시장에서 정말 인기 있는 차종이 정말 픽업 트럭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프 랭글러 같은 차량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감성을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에도 포드 브론코가 출시가 되면서 좀 양강 체제가 구축이 됐죠. 하지만 디자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드 브론코가 레트로한 디자인에 조금 팬시한 느낌을 주고 있다면 지프 랭글러는 오랜 전통의 와일드한 인상을 통해서 오프로더다운 정말 당당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나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사실 주행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랭글러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주행 특성, 오프로드 주파성에 있어서만큼 랭글러를 따라올 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랭글러에 관심이 생겨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프로드 주파성은 보장돼 있지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조금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과거의 랭글러라면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의 사용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친화적인 차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12.3인치의 대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제 더해졌고요. 과거에는 이 보닛에 강철로 된 이 안테나가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랭글러를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안테나가 구성이 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랭글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랭글러의 매력을 좀 더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속 80km로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 A필러 쪽 그리고 차량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은 이 바람 소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얇은 차체 측면이라든지 루프 부분이 굉장히 얇게 설계되어 있고 차음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긴 하지만 오히려 이 노면을 주행했을 때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의 마찰음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보면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의 배기 사운드가 아주 그냥 충실하게 실내로 들이치긴 하지만 랭글러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또 시끄럽다고만은 느낄 수는 없는 사운드고요. 그냥 정속 주행하면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의 그 정도의 엔진음 이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가속 페달에 부드럽게 힘을 실어 나가면 뭐 그렇게 차량이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쑥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은 제법 강한 토크로 묵직하게 차량을 밀어내는 이런 맛이 좀 일품인데요. 오프로드 지향의 차이인 만큼 초반 토크를 조절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차량의 좌우 요잉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랭글러를 주행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차량에선 찾아보기 힘든 날 것 그대로의 이런 감성을 전해주는 아날로그적인 모습들도 랭글러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랭글러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S 모델이 6,9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깡통 모델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더해진 또는 개선된 기능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하라 트림이라든지 지금 보고 있는 루비콘 트림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때의 가격은 7천만원 중후반부터 8천만원 초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될 만큼 높게 좀 책정이 되어 있죠. 미국 경제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난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달궜던 뭐 파업 이슈라든지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가격을 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드 브론코의 가격도 뭐 1,000만원 이상 올랐고요. 지프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더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죠. 정말 가격 책정만 조금만 좀 잘 됐다면은 정말 더 매력적인 차량이 랭글러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건 오프로드로서 랭글러를 대체할 차량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거기다 이제는 뭐 사하라 모델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루비콘 모델만으로도 온로드에서도 충분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랭글러의 매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